어서 오세요. 어? 민우 씨? 우리 형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살해당했다고. 1995년 봄, 서울의 한 고급 웨딩홀 앞.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20살 이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부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다. 신랑은 강태민. 서울 굴지의 재벌가 장남이었다. 잘생긴 외모에 다정한 성격, 그리고 혜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였다. 혜진의 부모님은 처음엔 신분 차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태민의 진심과 노력에 결국 허락했고 오늘이 그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태민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배 젊은 나이였다. 혜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웨딩드레스는 상복이 되었고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이 되었다. 혜진은 태민의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다. 왜 하필 지금인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2025년 가을, 서울 성북동의 조용한 골목에 혜진 플라워라는 작은 꽃집이 있었다. 아담하지만 정성스럽게 가꿔진 꽃들이 가게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50세가 된 이혜진은 가위로 장미줄기를 다듬고 있었다. 긴 머리는 어깨 위에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다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30년. 태민이 떠난 지 30년이 흘렀다. 혜진은 그 후로 5년을 혼자 살았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태민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러다 집안의 성화에 못 이겨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다. 그 남자는 착했지만 혜진의 마음속엔 여전히 태민만 있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아이도 생기지 않았다. 결국 15년을 버티다 10년 전에 이혼했다. 그 후로 혜진은 이 꽃집을 열었다. 태민이 생전에 자주 사다 줬던 꽃을 다루며 그를 기억했다. 그렇게 10년을 또 혼자 살았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단골 손님들이 꽃을 사러 왔고 혜진은 웃으며 꽃을 포장해 주었다. 저녁 6시가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정장 차림에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잘랐으며 관자놀이 부분이 약간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혜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얼굴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강민우, 태민의 친동생. 30년 전 태민과 함께 혜진의 곁에 있었던 그 남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민우는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건넸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어떻게 여기를 찾았냐고 물었고 민우는 꼭 찾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의 기억들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다. 혜진은 민우를 가게 안쪽 작업실로 안내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일주일 전에 3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형의 30주기가 내년이라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할 것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혜진을 꼭 만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혜진은 왜 자신을 만나고 싶었냐고 물었다. 민우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형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형의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형은 살해당했다고. 혜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살해당했다고. 태민이. 그럴 리 없었다. 경찰은 분명 사고사라고 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불운한 사고였다고. 혜진은 거짓말이라고 증거가 있냐고 따졌다. 민우는 증거는 없지만 확신한다고 말했다.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동안 사고였다고 운명이었다고 믿으려 애썼는데 지금 와서 살인이었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혜진은 누가 형을 죽였냐고 다그쳤다.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형을 죽였다고 고백했다.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지만 자신이 형을 죽게 만들었다고 했다. 혜진은 믿을 수 없었다. 민우는 혜진에게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말했다. 30년 전 형이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 자신이 혜진을 형 몰래 단둘이 만났다고.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995년 봄,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20살 혜진은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행복했다. 일주일 후면 태민과 결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다. 22살의 청년 민우는 형과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혜진은 그런 민우를 동생처럼 편하게 대했다. 민우는 할 말이 있다며 혜진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은 민우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컵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민우는 혜진에게 결혼을 정말 할 거냐고 물었다. 형이 정말 혜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혜진은 민우의 진지한 표정에 당황했다. 민우는 형에게 비밀이 있다고 말했다. 혜진이 모르는 비밀이라고 했다.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했다. 민우는 형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3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했다. 혜진은 믿을 수 없었다. 태민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말도 안 됐다. 민우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태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며 또 다른 사진에서는 키스하고 있었다. 혜진의 손이 떨렸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혜진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혜진은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다. 민우는 3개월 전부터라고, 형이 회사 일로 부산에 자주 간다고 했을 때부터였다고 대답했다. 사실은 부산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다고 했다. 혜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3개월 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태민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형의 대학 선배이자 유부녀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혜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민우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결혼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제발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혜진은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우는 그런 혜진을 안아주었다. 많이 울어도 된다고 위로했다. 혜진은 민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때 혜진은 몰랐다. 민우의 품에 안겨있는 그 순간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태민이 그들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현재로 돌아왔다. 민우는 형이 그들을 봤다고 말했다. 혜진이 자신의 품에 안겨 우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 혜진은 그제야 기억해냈다. 그날 카페를 나설 때 태민을 마주쳤던 것을.
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었다. 혜진은 오해라고 민우가 위로해 준 것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태민은 듣지 않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혜진은 태민을 쫓아갔지만 태민은 차에 타고 떠나버렸다. 그날 밤 혜진은 태민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태민은 받지 않았다. 다음 날 태민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태민은 만나주지 않았다. 그리고 3일 후 태민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민우는 형이 오해했다고 말했다. 혜진이 자신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서 형은 술을 많이 마셨고 빗길에 차를 몰았다고 했다. 민우는 형이 자살한 거라고 말했다. 혜진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했다. 형의 차에서 빈 소주병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사고 후에 깨진 거라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민우는 자신이 형을 죽인 거라고 고백했다. 자신이 혜진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혜진이 자신의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형은 오해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30년 동안 미국으로 도망쳐 살았다고 했다. 혜진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30년 동안 짊어져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한참 후 혜진이 물었다. 그럼 형이 만났다는 그 여자는 누구냐고, 사진 속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 그 사진들은 전부 조작한 거라고 했다. 사진 속 여자는 형의 대학 선배가 맞지만 불륜 관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냥 친한 선배였을 뿐이라고 했다.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다.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혜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형이 혜진을 처음 소개했을 때부터 자신도 혜진을 사랑했다고 했다. 민우의 고백에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형이 먼저였고 혜진도 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포기하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혜진이 형과 결혼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형이 바람을 피운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다. 민우는 혜진이 결혼을 취소하고 자신을 선택해 주길 바랐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모든 게 틀어졌다고, 형이 오해했고 자살했다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을 죽인 거라고 울먹였다. 혜진은 충격에 빠졌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태민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다. 태민은 자신만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민우의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민우의 품에 안겼던 그 순간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진 것이었다. 민우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3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매일 밤 형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고, 용서받고 싶어서 돌아왔다고 했다. 혜진은 손을 뿌리쳤다. 용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소리쳤다. 민우의 거짓말 때문에 태민이 죽었고 자신은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자신이 태민을 배신한 줄 알고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혜진은 민우에게 나가라고 했다.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 민우는 일어서서 가게를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 너무나 잔인한 진실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혜진은 여전히 작업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태민은 자신을 사랑했다. 끝까지.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민우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오해했고 그 오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우는 자신을 사랑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아마 지금도. 하지만 그 사랑은 형의 목숨을 앗아갔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만약 그날 민우의 품에 안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태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민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였다. 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태민아, 미안해. 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몰랐어. 내가 끝까지 나만 사랑했다는 걸.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3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아팠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우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30년 전 그날 밤, 태민이 죽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다. 태민의 얼굴, 태민의 목소리, 태민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민우의 고백.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혜진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악몽을 꾸었다. 태민이 빗길을 달리는 꿈이었다. 차가 미끄러지고 가드레일로 돌진하고 불꽃이 튀고 혜진은 소리를 지르며 깼다. 땀에 젖은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50세의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처럼 보였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가게를 열어야 했다. 손님들이 올 것이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게에서 꽃을 정리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괜찮냐고 물었다. 혜진은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다. 점심때쯤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혜진은 가게 문에 오늘 휴무 팻말을 걸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혜진은 침대에 누워 또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다. 민우였다. 혜진 씨, 저예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우는 계속 말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혜진은 만나고 싶지 않았다. 민우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민우가 더 할 말이 뭘까?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디서요? 민우는 안도하는 것 같았다. 제가 있는 호텔로 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혜진 씨 집 근처로 갈까요? 혜진은 호텔 주소를 물었다. 민우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이름과 객실 번호를 알려줬다. 혜진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혜진은 그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30년 전 태민과 함께 왔던 이 호텔이 떠올랐다. 약혼 후 태민이 데려온 곳이었다. 혜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1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2105 앞에 섰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민우가 서 있었다. 어제와 달리 편한 차림이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문을 열어주었다. 혜진은 들어갔다. 객실은 넓었다.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스위트룸이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앉으세요. 민우가 소파를 가리켰다. 혜진은 소파에 앉았다. 민우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테이블 위에 물병을 집어 물을 따라 혜진에게 건넸다.
혜진은 받지 않았다. 민우는 물잔을 다시 테이블에 놓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우는 깊게 숨을 쉬었다. 어제 전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숨긴 게 있어요? 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형이 죽던 그날 밤, 민우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제가 형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형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많이 취해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고. 민우는 말을 이었다. 저는 형을 만났습니다. 집 근처 술집에서. 형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태민이 울었다고. 혜진은 상상할 수 없었다. 태민은 강한 사람이었다.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 형은 혜진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진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혜진 씨 없이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진 씨가 나를 배신했다고, 동생인 나와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계속했다. 오해라고, 제가 그냥 혜진 씨를 위로해드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믿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형이 물었습니다. 너 혜진이 좋아하냐고. 혜진은 숨을 죽였다. 저는 민우가 눈을 감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형보다 먼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형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눈을 떴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형은 웃었습니다. 비웃듯이. 그리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너희 둘이 나를 속인 거였구나.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린 속이지 않았어.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아니라고. 혜진 씨는 형만 사랑한다고. 저는 일방적으로 좋아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를 털어놨습니다. 혜진은 긴장했다. 형은. 민우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사실 혜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형은 혜진 씨와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략 결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재벌가와 무슨 정략 결혼을 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혜진 씨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다.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 공장이 우리 집안 계열사에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민우가 설명했다. 그런데 혜진 씨 아버지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년 전 혜진 씨와 형이 만나기 직전에 혜진은 기억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던 모습을, 밤새 한숨 쉬던 모습을. 형이 아버지한테 제안했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혜진 씨와 결혼하면 공장을 살려주겠다고. 혜진은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 없었다. 태민은 자신을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다. 형은 그렇게 혜진 씨 아버지와 거래를 했습니다. 결혼과 공장 살리기를 맞바꾼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태민은 날 사랑했어. 그렇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대해줬어. 그건 연기였습니다. 민우의 말에 혜진은 숨이 막혔다. 형은 배우처럼 연기를 잘했습니다. 혜진 씨를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거짓말. 혜진이 소리쳤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이 직접 제게 고백했습니다. 술집에서 죽기 직전에. 민우는 계속했다. 형은 말했습니다. 사실 사랑했던 여자는 따로 있었다고. 대학 선배였던 그 여자를 진짜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형은 혜진 씨와 정략 결혼을 한 거라고. 혜진은 온몸이 떨렸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민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형은 또 말했습니다. 혜진 씨와 함께 지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다고. 혜진은 민우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연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혜진 씨의 순수함, 따뜻함, 착한 마음에 점점 빠져들었다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제가. 민우가 자책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고 혜진 씨는 제 품에 안겼고 형은 그걸 봤습니다. 형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가 동생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겁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형은 죽었습니다. 살 이유를 잃었으니까. 혜진은 주저앉아 울었다. 너무 복잡했다. 태민은 처음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정략 결혼이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이 됐다. 그런데 오해 때문에 죽었다. 한참을 운 후 혜진이 물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알고 있었나요? 정략 결혼이란 걸.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계셨습니다. 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또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고. 딸을 팔아넘긴 거였나? 민우는 혜진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하지만 혜진 씨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딸을 그런 식으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형이 설득했습니다. 혜진 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혜진 씨 아버지는 허락하셨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공장도 살리고 딸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신 거죠. 혜진은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혜진에게 미안하다고 했었다. 혜진은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민우가 계속 말했다. 형이 죽고 나서 혜진 씨 아버지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더 이상 거래를 안 해줬으니까요. 혜진은 기억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결국 공장을 정리하고 작은 가게를 열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돌아가셨다. 모든 게 민우 때문이었네요. 혜진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때문에 태민이 죽었고 우리 아버지 공장이 망했고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30년 동안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형의 얼굴이 꿈에 나왔습니다. 혜진 씨 얼굴도 나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꿈속에서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일어섰다. 그리고 혜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민우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혜진은 민우를 내려다봤다. 52세의 남자가 자신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그 남자. 하지만 혜진은 용서할 수 없었다. 아직은. 일어나세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혜진이 말했다.
30년 동안 당신이 고통받았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30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태민을 잃었고 죄책감에 시달렸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혜진이 말을 이었다. 한 가지는 알고 싶어요. 민우는 혜진을 바라봤다. 당신은 지금도 날 사랑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당신은 날 사랑하고 태민도 날 사랑했고, 하지만 난 두 사람 다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네요. 아닙니다. 민우가 말했다. 혜진 씨 잘못이 아닙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혜진은 일어섰다. 이제 가볼게요. 혜진 씨. 민우가 불렀다.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진은 멈춰섰다. 형의 30주기가 다음 달입니다. 민우가 말했다.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혜진 씨도 와주시겠습니까?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객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생각했다. 태민의 30주기. 30년 만에 처음으로 태민의 제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태민의 부모님은 혜진을 원망했었다.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태민의 부모님도 돌아가셨다. 민우가 제사를 지낸다면 참석할 수 있을 것이었다. 혜진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가며 결심했다. 참석하자. 태민을 만나자. 30년 만에. 그날 밤 혜진은 집에서 옛날 앨범을 꺼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앨범이었다.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혜진은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태민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대학 축제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태민은 웃고 있었고 혜진도 웃고 있었다. 혜진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태민아, 미안해. 내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걸 몰랐어.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몰랐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약혼식 사진이 나왔다. 태민이 혜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사진이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에 얼룩을 만들었다. 혜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사진이 망가질까봐. 앨범을 계속 넘겼다. 웨딩드레스 피팅 사진, 신혼집 구경 가는 사진, 결혼 선물 받는 사진. 모든 사진에서 태민과 혜진은 행복해 보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 태민과 혜진이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석양을 배경으로. 태민이 혜진을 안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 후로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 태민이 죽었으니까. 혜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태민의 얼굴을, 태민의 미소를, 태민의 눈빛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태민아. 혜진은 중얼거렸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우를 용서해야 해?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해? 대답은 없었다. 태민은 이미 30년 전에 떠났으니까. 혜진은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음 달 태민의 제사. 그곳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혜진은 모르고 있었다. 태민의 제사에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뒤엎을 거라는 것을. 한 달이 흘렀다. 그 사이 혜진은 민우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민우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다. 혜진은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태민에 대해서, 민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자신. 태민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자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걸까? 혜진은 자문했다. 민우의 품에 안긴 건 잘못이 아니었을까? 태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건? 하지만 그건 혜진의 잘못이 아니었다. 태민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 않았으니까. 민우의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게 꼬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민우를 용서할 수 있을까? 혜진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우도 30년 동안 고통받았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 11월 말, 태민의 제사날이 다가왔다. 민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내일 오후 2시, 용인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이었다. 주소와 함께. 혜진은 한참을 고민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태민을 만나고 싶었다. 30년 만에 태민 앞에 서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결국 혜진은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을 보니 30년 전 장례식 때의 모습과 비슷했다. 택시를 타고 용인으로 향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추모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잘 가꿔진 잔디밭과 나무들, 그리고 깨끗한 묘비들이 보였다. 민우가 알려준 곳을 찾아갔다. 언덕 위쪽 나무 아래에 태민의 묘비가 있었다. 강태민이라고 쓰여 있었고 사진이 붙어 있었다. 젊은 태민의 모습이었다. 28살의 태민. 혜진은 묘비 앞에 섰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년 만에 보는 태민이었다. 사진 속 태민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혜진의 가슴을 찔렀다. 태민아. 혜진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왔어. 30년 만에. 눈물이 흘렀다. 혜진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었다. 태민은 이 차가운 돌 아래에 있었다. 혜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민우라는 걸 알았으니까. 민우가 혜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태민의 묘비만 바라봤다. 제사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형이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민우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다. 과일, 술, 전, 밥.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보였다. 민우는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민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30년 만에 형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음식을 다 차린 민우는 향을 피웠다. 그리고 절을 했다. 1번, 2번, 3번. 정중하게. 혜진도 따라서 절을 했다. 태민에게.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태민에게. 절을 마치고 민우는 술잔을 따라 묘비 앞에 올렸다. 형, 동생 민우입니다. 30년 만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 씨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태민아. 혜진이 말했다. 나야 혜진이. 30년 만에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날 사랑했다는 거 이제 알았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 난 몰랐어. 넌 억울하게 죽었어. 오해 때문에. 혜진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용서해줘. 제발.
내가 민우 품에 안긴 건 잘못이야. 하지만 난 널 배신한 적 없어. 한 번도. 난 너만 사랑했어. 민우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민우가 손수건을 건넸다. 혜진은 받아서 얼굴을 닦았다. 민우 씨. 혜진이 말했다.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혜진은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태민이. 정말 자살한 건가요? 정말로.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혜진은 놀랐다. 자살이 아니었다고. 민우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형이 죽던 그날 밤, 민우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제가 형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술집에서. 형은 많이 취해 있었고 차를 몰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말렸습니다.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대리 불러드리겠다고.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차 키를 뺏으려 했지만 형이 저를 밀쳤습니다. 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형은 차에 탔습니다. 민우가 계속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형 차를 따라갔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은 빗길을 달렸습니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저는 택시기사님께 형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봤습니다. 형의 차가 가드레일로 돌진하는 걸.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지만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그 말에 혜진은 오한이 느껴졌다. 형은 일부러 가드레일로 돌진한 겁니다. 민우가 고백했다. 자살이 맞습니다. 살 이유를 잃었으니까. 혜진은 주저앉았다. 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자신 때문에. 하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민우를 바라봤다. 사고 직후 저는 택시에서 내려 형 차로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말했다. 차는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형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다. 그런데 형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종이요? 혜진이 물었다. 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왜요?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대답했다. 그 내용을 보고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종이었다. 이겁니다. 민우가 혜진에게 건넸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펼쳤다. 태민의 필체였다. 삐뚤빨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혜진에게.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한 것.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사진은 조작이었고 당신은 그저 위로받았을 뿐이라고. 나는 바보였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한 바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을 아프게 한 내가. 그리고 고백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에 정략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공장을 살리기 위한. 하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순수함, 따뜻함, 모든 것을.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비겁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나 없이도. 사랑합니다, 혜진. 태민. 혜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다. 글씨가 번졌다. 태민은 알고 있었다. 민우의 거짓말을, 자신의 결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택했다. 왜요? 혜진이 울부짖었다.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설명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대답했다. 아마 창피했을 겁니다. 형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의심한 것, 동생의 거짓말에 속은 것, 그 모든 게 창피했을 겁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바보. 바보 같은 사람. 민우가 말했다. 형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이런 형과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혜진은 편지를 꽉 움켜쥐었다. 30년 만에 받은 태민의 마지막 편지였다. 민우 씨.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 편지를 숨겼어요? 왜 30년 동안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 죄가 드러날까봐. 민우가 고백했다. 이 편지를 보면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형을 죽게 만든 게 저라는 게. 혜진은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는 30년 동안 이 편지를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비겁하셨네요. 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혜진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태민의 마지막 말들. 사랑한다는 말. 행복하라는 말. 태민은. 혜진이 중얼거렸다. 날 사랑했구나. 진심으로. 네. 민우가 대답했다. 형은 혜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혜진은 묘비를 바라봤다. 태민의 사진이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다. 태민아. 혜진이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난 몰랐어. 30년 동안 내가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혜진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태민, 태민, 태민. 그 이름을 계속 불렀다. 민우도 함께 울었다. 형,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죽였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은 태민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쌓였던 슬픔과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혜진과 민우는 여전히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울음은 그쳤지만 아직 일어날 수가 없었다. 혜진 씨.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민우를 용서할까? 아니면 계속 미워할까? 하지만 혜진은 깨달았다. 미워한다고 해서 태민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민우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3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혜진도 민우도 충분히 고통받았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다. 용서할게요. 혜진이 말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당신을 용서할게요. 혜진이 계속했다. 당신도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혜진 씨.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혜진이 말을 이었다. 사랑은 못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난 당신을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혜진이 태민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친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민을 함께 기억하는 친구.
민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도 민우의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두 사람은 화해했다. 태민아, 혜진이 묘비를 향해 말했다. 맞지? 우리 화해했어.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우릴 걱정하지 마. 민우도 말했다. 형,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형 덕분에 혜진 씨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태민에게 절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혜진 씨. 민우가 물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식당이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혜진이 물었다. 한국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민우가 대답했다.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은요?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우가 말했다. 미국에서 모은 돈이 좀 있어서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씨는요? 민우가 물었다. 저는. 혜진이 생각했다. 계속 꽃집을 할 거예요. 태민이 좋아했던 꽃을 키우면서.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식사를 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30년의 앙금이 씻긴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민우가 말했다. 가끔 만나도 될까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친구니까.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다. 각자의 길로. 하지만 이제는 적이 아니었다. 친구였다. 3개월 후. 혜진의 꽃집 앞에 한 남자가 섰다. 민우였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혜진 씨, 커피 사왔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혜진도 웃으며 받았다.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봄이 오고 있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날씨 참 좋네요. 민우가 말했다. 네, 봄이 오나 봐요. 민우는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도 민우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웃었다. 50대 중반의 남자와 여자.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사랑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민아. 혜진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혜진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민우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혜진 씨, 아름다우세요. 혜진은 웃었다. 50세인데 무슨 소리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민우가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커피를 마셨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였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아주 먼 훗날 두 사람에게 새로운 감정이 싹틀지도 몰랐다. 우정이 사랑으로 변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다.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30년 만의 진실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한 후 혜진과 민우는 자유로워졌다. 죄책감에서, 미움에서, 과거에서. 이제 두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었다. 뒤가 아니라 앞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그리고 그 미래에는 희망이 있었다. 1년 후. 혜진의 꽃집은 여전히 성북동 골목에 있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다. 간판에 이름이 하나 더 추가됐다. 혜진 앤드 민우 플라워.
민우가 투자해서 가게를 확장한 것이었다. 이제 꽃집은 2배로 커졌고 손님도 2배로 늘었다. 민우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혜진을 도왔다. 꽃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배달을 다녔다. 회사 경영자에서 꽃집 주인으로 변신한 것이었다. 2 사람은 여전히 친구였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2 사람 사이에 뭔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혜진 씨,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래요? 민우가 물었다. 무슨 영화인데요? 로맨스 영화요. 혜진은 웃었다. 50대가 무슨 로맨스 영화예요. 50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혜진은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도 혜진을 바라봤다. 그래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갑시다 영화. 2 사람은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후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태민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2 사람을 축복하며. 30년 만에 진실은 아팠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혜진과 민우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